그래패너 시각화와 대시보드 자동화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기트로 관리하고 PR머지 즉시 30초 내 자동 배포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퀴즈 8개도 포함되어 있으니 실력을 점검해보세요. 먼저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패너 설치와 데이터 소스 연동부터 시작하여 대시보드 설계 원칙, JSON 모델 관리, 기트 저장소 구조, 자동 배포 파이프라인, 그리고 30초 내 반영 검증까지 다룹니다. 각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패너는 무엇일까요? 그래패너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넷플릭스, 우버, 페이펠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하는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계기판처럼 서버 CPU, 메모리, 응답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대시보드에 표시합니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연동할 수 있어 하나의 화면에서 모든 시스템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패너를 다커로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커 컴포즈 YML 파일을 사용하면 단 몇 줄로 그래패너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패너 최신 이미지를 사용하고 포트 3000번으로 접속합니다. 인바이런먼트 섹션에서는 관리자 계정을 설정하고 GFPATHS POVSAONING 환경 변수로 자동 프로비저닝을 활성화합니다. 발염즈 설정이 중요한데 그래패너 데이터 폴더에 대시보드 설정이 저장되어 컨테이너 재시작 시에도 데이터가 유지됩니다. 프로비저닝 폴더는 나중에 자동화할 때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패너가 설치되었으면 이제 데이터 소스를 연동해야 합니다. 데이터 소스란 그래패너가 데이터를 받아올 소스를 의미합니다. 프로미셔스는 서버 매트릭을 수집하는 대표적인 데이터 소스이며 MySQL, PostgreSQL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연결하거나 클라우드아치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도 연동 가능합니다. 컨피겨레이션 메뉴에서 데이터 소어시즈를 추가하고 URL 설정 시 주의할 점은 같은 다커 네트워크에 있다면 로케로스트가 아닌 서비스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그래패너 컨테이너 환경에서 프로미셔스 데이터 소스를 연결할 때 URL을 로케로스트 9090분이 아닌 프로미셔스 9090분으로 설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개의 선택지 중에서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로케로스트는 그래패너 컨테이너 자체를 가리킴으로 같은 다커 네트워크의 다른 서비스에 접근하려면 서비스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커 컨테이너 내부에서 로케로스트는 해당 컨테이너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다커의 내장 DNS가 서비스 이름을 해당 컨테이너의 IP로 자동 변환해주므로 프로미셔스 9090처럼 서비스 이름을 사용하면 다른 컨테이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설계의 핵심은 골든 시그널입니다. 구글 SRE 팀이 제안한 골든 시그널은 서비스 상태를 판단하는 4가지 핵심 지표로 트래픽은 초당 요청 수, 레이턴시는 응답 시간, 에러즈는 에러율, 세처레이션은 리소스 포화도를 의미합니다. 이 4가지 지표를 대시보드 최상단에 배치하면 3초 안에 서비스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건강을 체온, 혈압, 맥박, 호흡으로 판단하듯이 서비스의 건강도 이 4가지 지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골든 시그널을 코드로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JSON 형식의 대시보드 구조에서 최상단 로에 골든 시그널 4개의 패널을 배치합니다. 각 패널은 요청 처리량, 응답 시간, 에러율, 리소스 포화도를 그래프 타입으로 표시합니다. 계층 구조를 적용하여 핵심 지표를 먼저 보여주고 그 아래에 상세 매트릭을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가장 중요한 정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대시보드 설계 시 단일 책임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고민해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하나의 대시보드는 하나의 목적, 즉 인프라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성능, 또는 비즈니스 매트릭 중 하나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없는 정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담당자가 자신의 영역에 집중하여 빠르게 문제를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 화면에 넣으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대시보드 설계의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색상 규칙과 계층 구조입니다. 신호등 색상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는데 초록색은 정상 상태로 70% 이하, 노란색은 경고 상태로 70에서 85%, 빨간색은 위험 상태로 85% 이상을 의미합니다. 계층 구조는 최상단의 골든 시그널, 중간에 시스템별 매트릭, 하단에 세부 정보를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 화면에는 6에서 8개 그래프를 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레스 이즈 모어 원칙으로 과감하게 불필요한 요소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제 그래패너 대시보드를 JSON 모델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패너 UI에서 만든 대시보드는 JSON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JSON 파일을 기트로 버전 관리하면 코드처럼 변경 이력을 추적하고 팀원과 협업하며 코드 리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타푸스의 시작입니다. 대시보드를 코드로 관리하면 자동 배포 파이프라인 구축도 가능해집니다. 대시보드 JSON의 핵심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시보드 객체 안에는 UID, 타이틀, 태그즈, 타임존, 패널즈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대시보드 UID는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대시보드의 고유 식별자로 URL에 사용됩니다. 자동 생성되는 랜덤 문자열 대신 API 퍼포먼스처럼 의미 있는 값으로 수동 지정하면 URL이 예측 가능해지고 기트과 그래패너 간 동기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버라이드 필드를 true로 설정하면 기존 대시보드를 덮어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그래패너 대시보드를 JSON 모델로 관리할 때 대시보드 UID 필드가 중요한 이유와 이를 관리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UID는 대시보드의 고유 식별자로 수동으로 지정하여 URL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기트 저장소와 그래패너 인스턴스 간 동기화를 보장해야 합니다. 대시보드 UID는 URL에서 DUID 대시보드 네임 형태로 사용되므로 의미 있는 값으로 지정하면 URL이 깔끔해지고 기트 저장소의 JSON 파일과 그래패너 인스턴스 간 동기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기타푸스 워크플로우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트 저장소 구조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시보드를 환경별로 관리하려면 브랜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부 브랜치에서 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한 후 스테이징 브랜치로 머지하여 프로덕션과 유사한 환경에서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프라드 브랜치로 머지하는 점진적 배포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 단계에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환경별로 독립적인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트 저장소의 디렉토리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상위에는 대시보어즈즈, 프로비저닝, 개서브 폴더가 있습니다. 대시보어즈즈 폴더 안에는 목적별로 인프라스트럭처,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서브 폴더를 만들어 대시보드를 분류합니다. 각 JSON 파일은 하나의 대시보드를 나타내며 시스템매닉스, JSON, API 퍼포먼스, JSON처럼 의미 있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개서브 워크플로즈 폴더에는 GitHub 액션즈 워크플로우 파일인 디플로이 대시보드 YML을 배치하여 자동 배포를 설정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기트 저장소에서 대시보드를 환경별로 관리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구조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환경별 브랜치, 데브, 스테이징, 프라드를 만들고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하되 반드시 데브에서 스테이징으로, 스테이징에서 프라드로 순서대로 머지하여 점진적 배포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 방식은 기타푸스의 모범 사례로 데브 브랜치에서 새 기능을 개발하고 테스트한 후 스테이징으로 머지하여 프로덕션과 유사한 환경에서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프라드로 머지하는 점진적 배포를 통해 각 단계에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PR 머지 시 자동으로 대시보드를 배포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GitHub 액션즈를 사용하면 PR이 머지될 때 자동으로 그래패너의 대시보드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인증은 서비스 어카운트 토큰을 사용하며 이 토큰은 GitHub 시크릿에 안전하게 저장합니다. 그래패너 API를 호출하여 JSON 파일을 업로드하는데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 대시보드 에디터 권한만 부여해야 합니다. GitHub 액션즈 워크플로우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온 섹션에서 프라드 브랜치에 포시될 때 워크플로우가 트리거되도록 설정합니다. 자브즈 섹션에서는 오본투레이터스트 러너를 사용하고 체크아웃 액션으로 코드를 가져옵니다. 디플로이 투 그래페너 스텝에서는 포루프로 대시보어즈즈 폴더의 모든 JSON 파일을 순회하며 컬 명령어로 그래페너 API에 포스트 요청을 보냅니다. 오서러제이션 헤더에는 GitHub 시크릿에 저장된 grafnAutoKN을 사용하고 컨텐트 타입은 어플리케이션 JSON으로 설정합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GitHub 액션즈로 대시보드를 자동 배포할 때 그래페너 API 인증 방법과 보안 고려 사항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서비스 어카운트 토큰을 생성하여 GitHub 시크릿에 저장하고 API 호출 시 오서러제이션, 베러 헤더로 전달하며 토큰은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 대시보드 에디터 권한만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래페너 API 인증의 모범 사례입니다. 이 토큰은 특정 역할에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 최소 권한 원칙을 준수하며 GitHub 시크릿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코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관리자 계정을 직접 사용하거나 어나너머스 억세스를 활성화하는 것은 심각한 보안 위험입니다. 대시보드 배포를 30초 내에 완료하는 최적화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GitHub 액션즈 러너를 셀프 호스티드로 변경하여 그래페너와 가까운 네트워크에 배치하면 네트워크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API 호출을 병렬화하여 여러 대시보드를 동시에 배포하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래페너 캐시 TTL을 조정하여 프로비저닝 후 즉시 반영되도록 설정합니다. 이 세 가지 최적화를 적용하면 30초 내 반영이 가능합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대시보드 자동 배포 파이프라인에서 30초 내 반영을 달성하기 위해 최적화해야 하는 요소들과 각각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GitHub 액션즈 러너를 셀프 호스티드로 변경하여 네트워크 지연을 감소시키고 API 호출을 병렬화하여 여러 대시보드를 동시에 배포하며 그래페너 캐시 설정을 조정하여 즉시 반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셀프 호스티드 러너는 그래페너와 가까운 네트워크에 배치하여 지연을 최소화하고 API 병렬화는 순차 배포 대신 병렬 배포로 시간을 단축하며 그래페너 캐시 조정은 프로비저닝 후 즉시 반영되도록 합니다. 단순히 파일 크기를 줄이거나 하드웨어를 증설하는 것만으로는 파이프라인 전체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드리프트 디텍션, 즉 설정 편차 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타프스의 핵심 원칙은 기트을 단일 진실 공급원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긴급 상황의 운영자가 그래페너 UI에서 직접 대시보드를 수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트 저장소와 실제 그래페너 설정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데 이를 드리프트라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그래페너 API로 현재 설정을 가져와 기트의 JSON과 비교하여 차이를 감지하고 알림을 보내거나 자동으로 동기화해야 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그래페너 대시보드를 기타프스로 관리할 때 드리프트 디텍션이 필요한 이유와 구현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운영자가 그래페너 UI에서 직접 수정한 내용이 기트 저장소와 불일치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그래페너 API로 현재 설정을 가져와 기트의 JSON과 비교하여 차이를 감지하고 알림을 보내야 합니다. 드리프트 디텍션은 기타프스의 핵심 원칙인 기트을 단일 진실 공급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긴급 상황의 운영자가 그래페너 UI에서 직접 대시보드를 수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그래페너 API로 현재 JSON을 가져와 기트의 파일과 비교하고 차이가 있으면 알림을 보내거나 자동으로 기트 저장소를 업데이트하여 동기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시보드 로딩 최적화, 즉 5초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시보드는 5초 이내에 로딩되어야 사용자 경험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로딩 시간은 데이터 쿼리에서 발생하므로 데이터 소스 레벨에서 최적화해야 합니다. 쿼리 시간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길게 설정하지 말고
레인나 에버리지 오버타임 같은 집계 함수로 데이터 포인트 수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맥스 데이터 포인트 설정으로 과도한 데이터를 방지하고 대시보어드 베리어벨즈는 각각 별도의 쿼리를 실행함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그래페너에서 5초 법칙, 즉 대시보드 로딩 5초 이내를 준수하기 위한 최적화 전략으로 가장 효과적인 조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쿼리에 적절한 시간 범위와 집계 함수를 적용하고 패널당 데이터 포인트 제한을 설정하며 불필요한 패널을 제거하고 대시보어드 베리어벨즈를 최소화하여 데이터 로딩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대시보드 로딩 시간의 대부분은 데이터 쿼리에서 발생하므로 가장 효과적인 최적화는 데이터 소스 레벨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쿼리 시간 범위를 제한하고 집계 함수로 데이터 포인트 수를 감소시키며 맥스 데이터 포인트 설정으로 과도한 데이터를 방지하고 베리어벨즈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프라 확장이나 UI 최적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래페너 시각화와 대시보드 자동화의 전체 워크플로우를 배웠습니다. 다커로 그래페너를 설치하고 골든 시그널 기반으로 대시보드를 설계하며 JSON 모델로 관리하고 기트 저장소 구조를 설계하여 기트허브 액션즈로 PR머지 시 30초 내 자동 배포하는 파이프라인까지 구축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프로페셔널한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